김민재 대신 다이어 선택한 진짜 이유, 투엘이 직접 밝혔다. 미넨 챔스 8강행 정밀 분석 플러스 현지 반응. 김민재를 대신해 바이에른 미넨의 주전 수비수로 도약하고 있는 다이어의 최근 활약이 극찬받고 있다. 바이에른 미넨은 9일 오후, 현지 시간, 독일 미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마인츠와의 2023에서 24시즌 분데스리가 25라운드에서 8에서 1대승을 거뒀다. 김민재는 지난 6일 열린 라치오와의 2023에서 24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이어 마인츠전에서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며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김민재는 결장했던 라치오전과 달리 마인츠전에선 후반 30분 다이어 대신 교체 투입되어 15분가량 활약했다. 다이어는 마인츠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5번이 볼 경합 상황에서 모두 승리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50차례 시도한 패스는 패스 성공률 92%를 기록했다. 태클과 볼 클리어링은 나란히 3차례 기록했다. 드리블 돌파는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다. 독일 매체 메르쿠르는 다이어의 마인츠전 활약에 대해 데 리트와 함께 센터백을 맡았고 마인츠전에서도 그 이유를 보여줬다. 영리한 플레이와 단호한 결투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평점이 낮을수록 높은 평가를 의미하는 독일 매체의 평점에서 메르쿠르는 다이어에 대해 1등급을 부여했다. 독일 매체라는 다이어는 바이에른 미넨 포백의 안전장치다. 포지션 플레이에 집중하고 필수적인 선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에른 미넨의 투엘 감독은 마인츠전을 마친 후 다이어는 매우 명확하게 플레이하고 말을 많이 한다. 수비진을 잘 조직하고 돼 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와 데 리트는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다. 는 뜻을 나타냈다. 김민재 대신 선발 출전하고 있는 다이어와 데 리트 센터백 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 매체 스폭스는 데 리트와 다이어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데 리트는 자신감이 넘쳤다. 데 리트의 이복 형제 같은 다이어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독일 매체 티 온라인은 데 리트는 투엘 감독에게 자신의 자질을 확신시켰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다시 벤치에 앉혔다. 데 리트는 다시 한번 탄탄한 모습을 보였다. 강력한 태클 능력을 선보였다. 데 리트 옆에는 다이어가 있었다.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해 보이는 수비진의 쌍둥이는 다시 한번 조화를 이루며 상대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바이에른 미넨 수비진의 안정감을 언급했다. 2. 김민재 무시하지마. 미넨 대선배. 투지 연속 벤치. 김옹호 오른쪽 화살표. 새 언어 배워야 하는 김. 과소평가 노. 아우겐탈러는 지난 13일 한국 시간 독일 매체 TZ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름에 영입된 김민재가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넨은 2023에서 24시즌을 앞두고 여름 이적 시장 때 SSC 나폴리에서 활약하던 김민재를 영입했다. 전반기 때 김민재는 미넨 수비의 핵심으로 등극하며 15경기 연속 선발 풀타임을 소화해 과부하가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카타르를 다녀온 후 김민재 입지가 크게 변했다. 전반기 동안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하던 김민재는 겨울 이적 시장 때 새로 영입된 에릭 다이어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벤치를 지키기 시작했다. 전반기 동안 미넨의 주전 센터백 조합은 김민재와 다이어 우파메카노였다. 그러나 최근 2경기에서 미넨을 이끄는 토마스 투엘 감독은 에릭 다이어와 마테이스 더리우트를 선발로 내세웠다. 김민재가 2경기 연속 벤치를 지킨 가운데 미넨이 김민재가 선발에서 빠진 2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김민재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는 경기에 뛸 자격이 있고 매우 훌륭하다 라고 말했지만 새로운 수비 조합을 선호했다. 김민재가 주전 경쟁에서 밀리자 독일 유력지 빌트는 11일 5천만 유로 716억 원 위 남자
김민재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 토마스 투헬의 새로운 패자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5천만 유로를 기록하며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투헬 감독 아래서 살아남지 못했다. 라며 투헬은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에릭 다이어를 기용하며 새로운 중앙 수비 조합을 찾았다. 둘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유력 매체 아벤트차이퉁도 11일 다이어와 마테이스 더리우트가 팀의 기둥이 됐다. 다이어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뮌헨에 입단했다. 다이어의 이적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지만 다이어에게 행운이 따른다는 게 입증됐다. 라며 다이어가 더리우트와 함께 뮌헨 수비의 핵심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이어는 수비를 안정시키고 조직력을 더했으며 그의 의사소통 능력이 팀에 도움이 된다. 경합에서 64.7%의 성공률을 기록한 다이어는 뮌헨 수비수들 중 가장 높은 경합 성공률을 기록했다. 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나폴리에서 합류한 김민재는 이제 센터백들 중 세 번째 옵션이다. 라며 다이어가 김민재를 밀어냈다고 했다. 전반기 때 대체 불가능한 선수였던 김민재가 어느덧 세 번째 옵션으로 전락하자 뮌헨 레전드 아우겐탈러가 후배를 옹호했다. 독일 수비수 아우겐탈러는 뮌헨에서 15년, 1976년에서 1991년 간 뛰면서 551경기를 뛴 원클럽맨이다. 아우겐탈러는 먼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중앙 수비에서 함께 뛰었을 때 그들의 개인 능력을 볼 수 있었지만 조율이 부족해 좋은 수비를 만들지 못했다. 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수비력은 라치오와 마인츠전이 훨씬 좋았는데 이게 더리우트와 다이어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라며 뮌헨은 이미 잘 갖춰진 팀이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이 팀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소통 관점에서 보면 김민재한테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는 한국에서 왔고 중국에서 튀르키예로, 튀르키예에서 이탈리아로 그리고 지난 여름 이탈리아에서 뮌헨에 왔다. 김민재는 매번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는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면서 유럽에 첫 발을 내민 김민재는 이적 1년 만에 나폴리에 합류하며 이탈리아로 떠났고 나폴리에서도 1년 만에 뮌헨으로 이적하며 독일어를 새로 배워야 했다. 의사소통은 축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특히 실수가 골로 연결되는 수비진에선 경기 중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유럽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민재가 아직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 동료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아우겐탈러의 주장이다. 뮌헨은 오는 16일 오후 11시 30분 독일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머크 슈타디온 암 벨렌팔토어에서 열리는 SV 다름슈타트와의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6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3월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김민재가 또 벤치를 지킬지 아니면 다시 선발 멤버로 복귀해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잡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3. 파리 생제르맹 영입 확신한다. 2차 시도. 이적료 1264억 제한 준비.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는 14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여름 레시포드를 지키려는 메뉴의 위지를 7,500만 파운드로 시험할 생각이다. 이들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는 음바페를 레시포드로 대체하기 위해 두 번째 영입 시도에 나설 준비가 됐다. 2년 전 파리 생제르맹은 주급 40만 파운드, 약 6억 7천만 원을 준비해 레시포드와 계약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라고 보도했다. 음바페의 거취가 뜨겁게 달아오른 동시에 파리 생제르맹이 그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떠올랐다. 기존 이선 자원이 풍부한 파리 생제르맹은 새로운 스타를 영입해 음바페를 대체하는 방안을 택했다. 레시포드를 비롯해 하파엘 레앙, 24AC 밀란,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23 나폴리, 세르주 그나브리, 28 바이에른 뮌헨 등이 가능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다만 레앙과 크바라츠엘리아는 각자 소속팀의 거센 반대에 놓였고 선수 본인도 이번 여름팀을 옮길 생각이 없어 영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나브리의 경우 이번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고전해 좋았을 때 모습을 찾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파리 생제르맹은 맨유의 재정 문제를 파고들어 레시포드를 영입하기로 했다. 맨유는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칙, PSR으로 인해 이적 시장에서 원활한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레시포드를 판매한다면 더 큰 지출이 가능해진다. 파리 생제르맹은 레시포드의 가치를 7,500만 파운드로 설정했고 해당 규모의 이적료로 영입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즌 크고 작은 문제를 겪은 레시포드에게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데일리 미러는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의 대체자로 레시포드를 영입하기 위해 7,500만 파운드 상당의 초기 제안을 함으로써 그가 맨유에서 처한 공경을 활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맨유는 그의 가치를 1억 파운드, 약 1,686억 원 수준으로 보지만 이들의 지출을 막는 엄격한 재정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제안에 유혹받을 수 있다 라고 정보를 더했다. 이어 레시포드의 이적료는 순수 이익으로 간주하며 이는 선수단 강화를 위한 지출에 더 큰 탄력성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지난달 레시포드가 맨유에서의 헌신을 강조했음에도 파리 생제르맹은 레시포드를 영입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경기장 안팎에서 레시포드가 견뎌온 문제를 고려하면 새로운 출발은 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레시포드는 맨유 유소년 시스템을 거쳐 1군 팀까지 오른 성골이다. 2016년 10대 나이로 데뷔한 그는 맨유에서만 공식전 393경기에 나서 130골 74도움을 올렸다. 웨인 루니, 38 은퇴, 갓 떠난 후 맨유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자리를 잡으면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중요한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2022에서 23시즌 공식전 56경기에서 30골 11도움을 터뜨리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레시포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여름 2028년까지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재계약 이후 에릭 텐 하흐, 54 네덜란드 감독과 불화를 비롯해 워크의식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4. EPL 리뷰. 본머스 대역전승. 전반 0에서 3에서 후반 4골 폭발. 4대3 승리. 본머스는 13일 오후 현지 시각 영국 본머스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8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했다. 전반전은 루턴타운의 결정력이 빛났다.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전반 9분 첫 골을 만들었다. 오른쪽 측면까지 침투했다. 패스를 통해 본머스 수비진을 흔들었다. 클라크가 크로스했다. 이를 총이 달려들어 헤더로 연결. 골을 만들었다. 본머스가 공세를 펼쳤다. 그럴 때마다 루턴타운은 잘 막아냈다. 역습으로 두 번째 골을 뽑아냈다. 전반 31분 날카로운 역습이 통했다. 중원에서 총이 패스를 찔렀다. 이 볼을 도티가 잡고 크로스했다. 오그베네가 골로 마무리했다. 2에서 0으로 앞서 나갔다. 루턴타운은 전반 종료 직전 세 번째 골을 넣었다. 전반 추가 시간 카보레가 하프라인 인근에서 볼을 잡고 뒷공간 패스를 내줬다. 이를 바클리가 그대로 잡고 슈팅. 골을 넣었다. 후반 들어 본머스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후반 5분 이선에서 슈팅이 나왔다. 수비진 맞고 떴다. 이를 메팜이 헤더로 우겨 넣었다. 솔랑케가 볼을 잡고 돌아선 후 슈팅했다. 한 골을 만회했다.